안녕하세요. 차트 넘버 5 장여은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저희 차트쇼에서도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은퇴를 원하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노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사회초년생 때 해두어야 하는 노후 대비 탑 5입니다. 노후 대비하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게 연금이죠. 그래서 이 연금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는 봤지만 좀 디테일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차트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 때 해둬야 되는 노후 대비 탑 5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5위는 국민연금입니다. 사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가입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국민연금인데요. 1988년도에 시작된 이 제도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만 60세에서 65세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가입된 분들이 많아 잘 모르시겠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만한 노후 대비가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제도이자 든든한 노후를 대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을 시점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연금이 올라가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연금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회초년생의 노후 대비로 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래 납입을 할수록 유리한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총 납입 액수가 같더라도 적은 액수를 오래 납입한 사람이 많은 액수를 짧게 납입한 사람보다 유리한 거죠. 구조 자체가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원하시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5만 2,700원까지니까 참고하셔서 아직 국민연금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노후 대비 첫 단계로 시작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자, 그럼 사회초년생 때 해둬야 되는 노후 대비 탑 5, 4위 만나보시죠. 4위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지만 이 퇴직연금은 낯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퇴직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건 혹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입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걸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평소에 직원들에게 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계속 적립하고 운용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익이 생길 수도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의 몫입니다. 손실이 나도 회사의 몫, 이익이 나도 회사가 갖는 제도. 즉, 손실이 나건 이익이 나건 내가 받을 퇴직금은 계속 변동이 없이 고정이라는 거죠.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액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가 되고요. 퇴직금 중도 인출은 불가능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면에 확정기여형 DC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나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위탁한 금액을 내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 것. 근로자가 저는 DC형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회사는 그 직원의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퇴직연금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 DC형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손익에 따라서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안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잘 운영해 간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차트 넘버 5를 챙겨보실 만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회사보다 더 운용을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네요. 재테크를 잘 몰라도 임금 상승률이 낮으신 분들은 퇴직금이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DC형을 선택하셔서 재테크를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좀 불려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 가능 사유를 충족하면 10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사회초년생 때 해둬야 되는 노후 대비 탑 5, 3위 만나보실까요?
3위는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나의 연금을 위해서 저축한다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상품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상품인 거죠. 이 연금저축은 누구나 자유롭게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납입한 금액을 굴려서 투자 수익을 내고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는 저축 상품을 뜻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중에 많은 금융 제품들 중에 우리가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왜 연금저축이 3위냐? 바로 세금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축금액 가운데 일부를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총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만, 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계좌가 수익이 나건 안 나건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된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반영을 해서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모을 돈이라면, 어차피 할 노후 대비라면 세액공제까지 받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면 더 이득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를 할 때 펀드, ETF 등의 100%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 안에서 소액이 발생하면 내야 되는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3.3에서 5.5%의 저율과세를 하게 된다는 큰 혜택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계좌관리 수수료도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이거를 왜 가입 안 했지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와 함께 2위 살펴보시죠. 2위는 ISA 계좌입니다. 재테크 좀 하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ISA 계좌는 연금 상품도 아니고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 목적보다는 좀 중단기적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가 2위인 건데요. 사실 MZ세대 중에서도 오랜 시간 큰 돈을 묶어두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주기로 해지하고 재가입할 수 있는 ISA 계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좌도 대표적인 절세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계좌 개설은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이자와 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개설이 불가능하고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하고 나면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요. 펀드, ETF, 그리고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바로 여기서 이 계좌만의 혜택이 있습니다. 최소 계좌 유지 기간이 3년을 유지하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계좌가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 순수하게 얼마를 벌었는지 수익을 계산해서 이렇게 번 수익은 원래 15.4%의 배당소득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ISA는 세금을 내야 하는 수익 중에 200만 원은 세금 면제, 나머지 수익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해지할 때 나의 수익이 1,000만 원이다 할 경우에는 원래 154만 원을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중 200만 원은 아예 세금이 면제되고 남은 800만 원에 9.9%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어차피 할 투자를 IS 계좌에서 했다는 것만으로 원래는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걸 80만 원으로 줄여주는 거죠. 단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에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을 꼭 유지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 수익과 절세를 통한 중단기적 목돈 마련만이 전부인 계좌냐? 이것은 아닙니다.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ISA는 만기 후 60일 이내 만기 자금을 IRP 같은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연금 계좌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만 저축을 할 수 있지만 이것과 별개로 ISA 만기 자금은 전부 이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가 됐는데요. 연금 계좌에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해 줍니다. 이때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 대비도 가능한 데다가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 사회초년생 때 해둬야 되는 노후 대비 탑5 1위 만나보시죠.
1위는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DB와 DC, 그리고 바로 이 IRP를 묶어서 퇴직연금 3총사라고 하는데요. 이 IRP 계좌는 앞서 설명해드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노후를 잘 대비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목적이 같은 만큼 일부를 좀 제외하고는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뭘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교직원, 군인 등 누구나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입한 후에 만 55세까지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했다면 IRP 계좌의 금액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왜 개설해야 되는지 사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DB를 선택하시건 DC를 선택하시건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IRP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퇴직금 수령이 IRP 계좌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퇴직할 때 이 계좌를 개설했고 또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퇴직금을 받으면 한 번에 출금을 할 수도 있고요. 연금으로 신청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 계좌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계좌는 퇴직금과 상관없이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이 중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제한이 있었지만 IRP 계좌는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또한 납입된 금액들을 운용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것도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투자 상품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과는 달리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30%는 꼭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변동성이 크거나 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7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연금저축이건 IRP건 중도 해지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을 거의 다 토해내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렇기에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의 적정 금액만 납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또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수수료가 낮게는 0.2에서 0.5까지 금융기관별로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왜 1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이 IRP 유치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곳도 생겼거든요. 계좌를 만들 때 이 점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회초년생 때 해둬야 되는 노후 대비 차트 넘버 5 차근차근 쭉 모든 순위를 살펴보실까요?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넘버 5 장예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